네. 지금 예정된 오후 오리엔테이션 예정된 시간이 4시인데 4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수익기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확인 사항 및 좀 당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아까도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들리신다고 했는데 오전에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중간에 떤 분이 채팅창에다가 이제 목소리가 너무 작게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볼륨을 좀 낮게 해놓으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혹시 잘 안 들리시거나 좀 작게 들리시는 분은 본인이 연결하고 현재 듣고 계신 스피커라든지 아니면은 이어폰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어폰의 볼륨이나 아니면 접속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확인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잘 들리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현재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볼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여러분들 그 이름, 아이디 같은 경우 화면에 이제 밑에 여러분들 이름 아이디가 뜨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KMR 염소누라고 떠 있는데 여러분들 아이디는 저희가 이제 출석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명과 조남을 같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명만 적으셨거나 아니면은 이름만 적으신 분은 중간에 기업명과 이름을 같이 기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여러분들 오디오 마이크를 다 끈 상태인데 중간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또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오디오 마이크를 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 중간에는 저하고 오디오가 겹치게 되면 다른 분들한테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이크는 오프 상태로 유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행 중간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맨 마지막에 오리엔테이션 맨 마지막에 별도의 Q&A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마지막에 Q&A 시간에 채팅창 상에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거나 바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메모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수혜기업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저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전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경영인증원의 염선호 본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오늘 수혜 기업을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저희가 작년에 참여하셨던 그러니까 기존에 참여하셨던 다시 한번 이번에 지정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오늘 진행을 했고요. 오후에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를 나눈 이유는 작년에 진행됐던 분들은 이미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리려고 시간을 좀 나눴던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 8월부터 뭐 저희 이제 그 서류 평가라든지 또 발표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준비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렵게 이번에 이제 수혜 기업에 되셨는데 일단은 먼저 수혜 기업으로 되신 것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총 6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그 전담 사무국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또 수혜기업별로 전담 매니저가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담 매니저들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두 번째로는 본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사업 프로세스와 또 여러분들 그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는지 그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사업 중간에 이제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요.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또 어떠한 툴을 가지고 매칭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칭 이후에는 이제 제공기업과 이제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또 계약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계약 시에 어떤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진행하시면서 이제 컨설팅, 오늘 오후에는 이제 컨설팅 대상 기업들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입문과 활용형 기업들은 컨설팅 그리고 심화 기업은 코칭을 진행을 하는데 이 컨설팅과 또 코칭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여러분들한테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리고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은 저희가 1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처음으로 참여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느니만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진행 1시간 진행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1시간 반 정도 잡았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운영 사무국과 매니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본 사업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 한국경영인증원을 전담 사무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영인증원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본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전담 사무국으로 지정을 받아서 본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진행하고 있는 그 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사업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지원 사업 안내, 참여 기업 모집 및 선발, 그리고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소통을 위한 채널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5명의 전담 매니저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전담 매니저는 적게는 27개, 많게는 한 31개 정도의 수혜 기업을 담당을 해서 그 수혜 기업을 전담으로 관리를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이번 주나 저도 다음 주 초에 이 전담 매니저별로 어떠한 수혜 기업이 전담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보시면은 이 5명 중에 어느 분이 우리 전담 매니저인지 알 수 있고요. 이후에 본 사업의 진행을 하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전담 매니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전담 매니저도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스케줄 관리라든지 예산 관리라든지 또 제공기업과 매칭하실 때 계약이라든지 기한 관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전담 매니저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휘하에 있는 직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물이 사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아마 주로 전화 통화로 많이 하실 텐데 얼굴은 사진을 통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한 그 프로세스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은 중소여행사의 디지털 기반 경영 환경 조성 및 마케팅 추진 등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6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여행업, 그러니까 일반 여행업, 국외 여행업, 국내 여행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 개인과 법인이 포함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상이 된 기업들이 본 사업의 대상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선발이 됐기 때문에 참여 대상에 충족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선발이 되셨습니다. 선정 규모는 저희가 총 140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문형 90개, 활용형 38개, 그리고 심화형 12개 해서 총 140개 기업을 선발을 했고요. 지원 사항은 디지털 전환 자금을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정 과제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다른 부서의 사업이지만 공사 유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같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환 요새 다양한 사업별로 디지털 전환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던져지면서 많은 사업 분야 또 개인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사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조건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 여행업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원사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입문형으로 이번에 수혜기업으로 선정되신 기업들은 총 2천만 원에 저희가 디지털 전환 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2시간, 한 회당 2시간의 컨설팅 3회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 활용형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자금 3,5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입문형과 마찬가지로 2시간짜리 컨설팅 총 3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심화형은 뭐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심화형은 없기 때문에 심화형은 자료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제 관리기관, 여기서 저희가 그 교재상에 이제 관리기관으로 이제 표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관리기관은 이제 한국관광공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는 이 수혜기업 대상으로 반드시 윤리 청렴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윤리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윤리 청렴 교육은 저희가 지금 이 본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한 2분짜리 동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 오리엔테이션에 여러분들 다 모이셨기 때문에 윤리 청렴 교육은 제가 잠깐 화면을 전환을 해서 동영상 한 2분 정도 시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화면을 전환을 하고 화면 전환 뒤에 윤리 청렴 교육 동영상을 상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상영 바로 윤리청렴교육 동영상 지금 바로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번 제가 지금 소리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한 만큼 사업 취지에 맞는 자금 집행은 필수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혜택을 받은 기업에겐 운영 관리 기준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혜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 기업이 다음과 같은 사유 또는 유사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고 꼭 지켜주세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담합하여 나누어 가지는 행위나 서비스 수행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 안 돼요. 결과물 또는 서비스 수행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선정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과 부적합한 결과물을 제공한 경우, 과제 수행 결과가 불량 및 불성실한 경우도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 외부 기업 자료가 정확한 출처 없이 과도하게 표절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외에도 수혜기업의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등으로 사업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거나 수혜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혜기업 리스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수혜기업에게 과도한 영업행위를 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사업 운영 관리 기간에 부당한 청탁을 통해 수혜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특히 지원금 부정 사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세요. 여행업계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참여하는 기업 모두 청렴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업 수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윤리청렴교육 동영상 상영을 마쳤고요. 동영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홈페이지에 다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지금 같은 회사 내 다른 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오늘 지금 봤지만 한 번 더 보고 싶다, 숙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교재로 제가 이동을 해서 마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기관은 수혜기업 대상 윤리 청렴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디지털 경영 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기반 상품 개발, 홍보, 판촉, 유통 등의 과제 추진, 그리고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등의 과제 추진 등을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설팅 자문은 총 3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내 경영 환경 그리고 ICT 기술 활용, 홍보 마케팅 분야 중에 여러분들 선정 기업에서 필요한 한 분야에 대해서 그룹형으로 컨설팅과 자문을 할 예정이고요. 월 1회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한 3달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화형에 선발되신 기업들 중에 선택하는 경우에는 본 컨설팅에도 참여를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컨설팅이나 자금 지원 외에도 별도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사에 지금 이 본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어차피 연계가 된 거니까 같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역량 교육은 먼저 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공사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자율교육으로 진행이 되는 기초 역량 교육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선정 기업을 방문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맞춤형 심화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교육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관 부서에서 공지가 나갈 예정이고 참고로 이 교육 운영 사업도 저희 기관에서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저희도 작년에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으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본 사업을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유관 부서끼리 협조가 잘 돼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디지털 역량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사업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한 번에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결과물에 대한 테스트 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기업과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제공기업에서 제공하는 이런 그 결과물들이 나올 텐데요. 그 결과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또 기타 어떤 그 여러분들이 계약한 대로 제대로 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결과물 테스트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는 또 인센티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혜기업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마무리가 된 결과물을 가지고 수혜기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 성과 도출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후에 결과물을 가지고 2023년 심사를 거쳐서 2월에 저희가 이제 우수 기업을 선발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그 선정이 되는 기업은 내년도에 상위 유형으로 자동으로 선발이 되고 또 인센티브 자금도 같이 지원이 됨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용하시는 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인센티브까지도 받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의 매칭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매칭은 저희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원활한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매칭 전용 홈페이지를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주소로 접속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접속을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동일한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은 왼쪽에는 이제 공지사항 저희가 자주 여러 가지 이제 공사라든지 저희 쪽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정보 제공 관련된 것들이 이제 올라갈 텐데 공지사항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사업 문의 관련된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하단의 서비스 카테고리는 뒤에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공기업이 본인들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별도로 이제 홈 페이지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카테고리는 사내 디지털화 그리고 상품 채널, CSR 디지털화, 디지털 홍보, DX 전략 수립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희가 그 제공기업들이 홈페이지에 자기네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올리게끔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분야를 검색을 해서 그 해당 그 제공 기업과 이제 내용을 보시고 또 제공 기업과 접촉을 하시면 매칭 전에 매칭을 하기 위한 접촉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카테고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정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제 전체 보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네 개 카테고리별로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별도로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지금 화면 공유가 계속 로딩 화면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혹시 화면이 다른 분들도 그러시나요? 어떤 분이 지금 채팅창으로 화면 공유가 계속 로딩 화면이라고 나온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분은 잘 나온다고 대부분 말씀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 다시 접속을 하시거나,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기술상의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지금 PC 상태라든지 네트워크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나오면은 저도 사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혹시나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예, 근데 아직은 문제가 없는 걸로. 예,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서비스 카테고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공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가입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여기에 보시면 회원가입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먼저 클릭을 하셔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 홈페이지는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같이 활용을 하는 홈페이지다 보니까 일단은 회원가입을 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수혜기업이기 때문에 수혜기업으로 체크를 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내내 지금 똑같은 그 페이지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수혜기업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의 동의를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기본 정보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업명과 네, 사업자 등록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한 개 기업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기업당은 한 번만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내부 분들끼리는 아이디 이런 것 패스워드를 공유하셔가지고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별 대표 계정 하나만 생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당 한 번만 회원가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도 선정된 과제 분야 중복 선택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담당자 정보, 대표적인 담당자분 정보만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은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본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주요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공기업 문의하기와 실시간 상담 기능이 본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메뉴 중에 제공기업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제공기업의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제공기업 리스트가 뜹니다. 지금 화면상에는 저희가 테스트 때 캡처한 화면이다 보니까 한 4개 정도 다 테스트로만 올라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한 86개, 86개 정도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공기업이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기업 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공기업 리스트에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그 전체 제공기업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그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서 특정 제공기업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문의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은 여기 그 해당 기업을 찾으셔가지고 그 기업에 해당되는 1대1 문의 확인을 클릭을 하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업명과 제목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거를 보고 제공기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대1 문의에 등록을 해주시면은 바로 그게 제공기업에 이제 그 알림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공기업이 그거를 받고 바로 또 응대를 해주는 그런 이제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저희 사무국하고는 여기 그 실시간 상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담 매니저 연락처 이제 이따 차후에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텐데 뭐 전화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또 전화가 또 안 되는 경우나 있다든지 다른 업무 때문에 이제 응대가 빠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실시간 상담 기능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사업 카카오 채널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은 담당자가 바로 확인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신청하기입니다. 아까 그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서비스 정보를 확인을 하셨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기업들의 그 서비스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이거를 또 아까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별도로 어떻게 소팅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상담하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공기업 상세 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먼저 이런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 카테고리를 선정을
하시면 해주시고요. 서비스 카테고리가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브로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기업한테 그 제공기업이 그 서비스 이 부분을 올릴 때, 서비스 정보를 올릴 때 어떤 것들을 또 요청을 드렸냐면은 그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시태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 올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 서비스 정보에 대한 핵심 그 키워드들을 해시태그로 해서 같이 저희가 집어넣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카테고리로 1차 검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으시면은 그 부분을 검색을 하시면은 관련된 해시태그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다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나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내가 한번 그 좀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그 신청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그 알람톡이 또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제공기업이 신청하기에 대한 그 내용을 보고 담당자분들한테 연락을 가서 저희가 아무래도 계약 전에는 서로 간에 이제 뭐 결정도 좀 받아보고 서비스 내용도 좀 보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뭐 전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이제 계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사소통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청하기 클릭을 하면은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나서 바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면은 그때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또 결과가 좋으면은 또 계약까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지사항입니다. 아까도 메인 페이지 왼쪽에 공지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사무국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특정 것들을 공지하기 위해서 이 공지사항에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인 페이지에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이 공지사항 시간이 나실 때마다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홈페이지 자체가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공기업에 대한 공지사항인지 수혜기업에 대한 공지사항인지 이제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사항 자체에 아예 공고 유형에 이거는 수혜기업 것이다. 아니면 제공기업은 여기 제공기업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제공기업은 제공기업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혜기업에 해당되는 공지사항만 보시면 되고요. 전체 보기에는 수혜기업과 공지사항에 대한 제공기업에 대한 공지사항이 다 뜨지만은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수혜기업은 수혜기업 것만 수혜기업에 해당되는 공지사항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혜기업 카테고리의 공지사항은 시간이 되실 때 자주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족도 조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업 중간과 그리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중간 만족도 조사 그리고 최종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만족도 조사 진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진행하는 것들은 혹시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함이고요. 또 최종 만족도 조사는 본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지 또 본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만족도 조사는 지금 들어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조사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게 되면은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만족도 조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공지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조사하는 기간이 되면은 그때 이 페이지가 바로 활성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공기업을 검색을 하고 정보를 취득을 하고 매칭까지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이후에 이제 계약과 과업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 계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약 프로세스는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그 관광공사하고 지금 현재 협약 체결이 되셨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매칭 홈페이지 회원가입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러한 툴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 제공 기업과 신청이라든지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매칭, 나는 이 기업과 진행을 하겠다. 이 제공 기업과 이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매칭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약은 제공기업이 먼저 작성을 하고요. 계약서는 또 별도의 페이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기업이 먼저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먼저 합니다. 혹시 누락된 거는 없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재할 부분 없는지 법률적 검토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제공기업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은 수혜기업이 이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기업에 제가 작성된 걸 보시고 이제 수혜기업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사무국에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누락이 된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인 검토, 뭐 추가적으로 내용이 좀 들어갈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나서 이 검토가 끝나면은 저희가 이제 최종 관리기관 한국관광공사에서 최종 승인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은 이 관리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서 작성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관리기관인 관광공사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 승인이 돼서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계약 금액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되는 금액, 그러니까 아마 한 10% 정도 되겠죠.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드시 7일 이내에 공급기업에 입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약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기업에 입금을 해주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이 다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제가 바로 이행이 되고요.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과제가 진행이 되고 과제가 완료가 되고 서비스 제공이 완료가 되면 이 보고서 외에 각종 그 뭐 정산 서류라든지 기타 서류들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서 저희가 검토가 다 되고 정산 신청을 해주시면은 그때 이제 지원금 정산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해서 본 사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마감이 됩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서는 여기 이폼 사인이라고 하는 저희 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계약이 진행이 되고요. 아마 그 접속 링크는 저희가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이제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폼 사인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템플릿으로 문서 작성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네,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2022년 DX 표준 계약서 서식이 뜨게 되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계약서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수혜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쪽에 보내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검토를 진행을 해서 사무국 승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공사 승인이 완료가 되면은 그때부터 계약서가 효력이 발휘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과 관련돼서 이제 계약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저희가 이제 수혜기업과 그 오전에 진행이 됐을 때는 이분들은 이미 작년에 본 계약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오후에 OT에 참여하신 기업들은 올해 그 신규로 선정된 기업들이니만큼 제가 조금 더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어가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일상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계약을 해보셨겠지만 대부분의 계약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익히 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해야지 라는 것들도 있으시니까요. 참고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원금 사용 및 정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관리기관은 수혜기업과 체결한 협약서에 표기된 총액만큼의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을 지원을 한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금액은 당해년도 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 표시된 한도를 따른다. 그 공고에 나온 금액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환 지원 자금 그에 되겠죠.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예산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 자금을 얼마를 받을 건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한도가 초과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만큼의 금액과 또 그만큼의 부가가치세는 수혜기업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음은 계약 체결입니다. 수혜기업은 과제 수행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수혜기업은 지원 분야의 서비스와 제공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혜기업은 원하는 제공기업을 찾아 관리기관에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제공기업을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그 제공기업 리스트에 없는 기업을 추천을 해 주실 수는 있습니다. 또 관리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계약만이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 이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관리기관이 최종 승인을 해야지만이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업계획과 불일치한 계약 요청권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는데 계약서의 내용이 그거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갔다. 그건 저희가 승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계약과 이후에 사업 진행, 과업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협약 만료일,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공사하고 협약한 만료일이 12월 23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협약 만료일로부터 휴무일을 포함한 30일 전 이제 11월 23일인데요. 11월 23일까지는 제공기업과의 모든 계약 체결을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전까지는 제공기업과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30일 이후, 그러니까 11월 23일 이후에는 계약 체결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전에 계약 체결을 해주시고 또 11월 23일이라고 해서 11월 23일 즈음에서 계약 체결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계약 체결을 하면 이후에 뭐가 진행이 되죠? 과업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업을 진행을 하고 과업 진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테스트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이런 후속 단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은 11월 23일 즈음에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약간은 타이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3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과업 기간 안에 과업이 완수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계약 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월 23일까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그 전에 계약이 체결이 돼야지 원활한 과업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첨언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기업, 제공기업은 이제 저희가 사업수행 표준계약서,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계약서를 활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또 과업은 계약기간 및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결과보고서라든지 관련된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기업은 성과평가할 때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공기업은 동사업에 참여해 이후에 제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한 안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계약 체결 시에 수혜기업은 계약 대금 중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기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업에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공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제공기업이 이 7일 이내에 수혜 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업에 착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공기업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과업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제공기업에 입금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는 이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뭐 신이 성실히 원칙에 의거하여 서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계약서 안에 과업의 내용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지 보수라든지 아니면 영상 제작이다 그러면은 뭐 A란 제공기업한테 영상 제작을 의뢰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제작 시간, 그러니까 뭐 몇 분짜리 영상이다. 또 포함 언어, 내가 이거를 외국에도 상영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언어로도 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몇 분짜리 동영상을 몇 편을 제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지 이 차후에 저희가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악유라든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 악유를 해결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계약서가 얼마큼 디테일하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계약서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은 참고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A라는 제공기업과 계약을 했는데
막상 이제 서비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뭘 하러 우리 회사에 왔는데 A라는 기업이 아니고 B라는 기업에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고 하니 특정 제공기업은 특정 업무를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외주를 주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계약서상에 이제 있는 기업과 다른 분이 오시니까 수혜기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공기업한테는 반드시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특정 업무는 이 해당 제공기업이 아닌 외주기업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저희가 어제 안내를 제공기업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계약서 작성을 하실 때 이 업무 범위가 제공기업에서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외주에서 제공이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외주를 주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제공기업 선정을 할 때 제공기업의 능력이라든지 역할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외주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저희가 뭐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컨설팅 진행을 할 때 요 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그 신규로 진행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계약서 작성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의 사용입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선정 수혜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거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수혜기업은 과거 그 동일한 사업의 수행 과제 혹은 다른 바우처 사업 및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기수행한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관광공사 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이제 자금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도 이제 정부 과제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랑 똑같은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다른 정부 부처에서 동일한 자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하나에 그러니까 두 번의 정부 지원 자금을 받는 거죠. 굉장히 좀 안 좋은 행위이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과제로 이번 자금 지원을 받는 거면은 이 자금 지원을 여기에만 해당을 해야지 이 자금 지원 그러니까 이 과제가 다른 부처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미 진행한 과제를 공사 사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한다. 이게 나중에 발각이 된다고 하면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가 있고 또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 받은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과제에만 사용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다른 부처의 바우처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은 과제라고 하면은 진행을 하지 않으시던가 아니면은 다른 과제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아닌 다른 과제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금은 타 기업이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하는 금액은 수혜기업이 부담을 하고 또 자부담을 추가로 투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이 우선 소진이 원칙입니다. 또 이 부분은 제가 좀 중요시하게 빨간 글씨로 좀 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면은 이 지원금은 외주 영역비로 한정을 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이 홍보비로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홍보비는 선정 유형별 최대 지원금의 4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 이상 쓰시면 안 되는 경우 안 되시고요. 그리고 홍보비 집행 항목은 광고 기획, 집행, 디지털 리플렛 제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기타 광고 항목의 경우에는 수혜기업은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은 득해야만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홍보비를 가지고 그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홍보 마케팅 분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전환 과제, 여러분들이 선정한 과제 중에 홍보 동영상 만드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홍보 분야는 저희가 마케팅이 아닌 수행 과제 일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은 홍보 마케팅 분야로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분야에 예산을 쓰실 거면은 일단은 이 전체 최대 지원금의 40% 내에서 써주시고 그 항목은 광고 기획이라든지 집행, 디지털 리플릿 제작 이런 것들에서만 활용을 해주시고 이거 외에 다른 홍보 수단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저희 관리기관 쪽에 얘기를 하셔서 사전 승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홍보비에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후에 이제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예산 집행은 다 감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거기서 불인정 금액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불인정 금액으로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손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한된 규정 내에서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계약의 변경 부분입니다. 계약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변경 사항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변경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변경을 하실 때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절차를 반드시 준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약 기간 내에 과업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먼저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은 이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 그리고 변경 사항을 저희 관리기관, 관광공사라든지 저희 상국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그리고 이제 관리기관은 이 관광공사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 검토 후에 계약 변경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하겠다라고 저희 쪽에 통보를 해주시면은 공사에서는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변경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승인 없이 추진된 변경 과업 및 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고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변경된 대로 진행을 했어요. 승인 받지도 않고 그런 경우에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모든 책임, 그러니까 뭐 저희가 대금을 환수할 수도 있고 뭐 불인정할 수도 있고 뭐 해지라든지 다른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책임은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에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과제가 약간 변경되는 부분이고요. 간혹 가다가 전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뭐 뒤집어 엎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당초 제출한 계획서 상의 과제를 전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관리기관은 저희가 이제 그 앞선 그런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기관이 관광공사에서 승인을 하는데 이런 전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 상급기관이 그 운영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해당 과제 수행의 적절성을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한다. 그러니까 부분 변경 같은 경우는 공간공사에서 공사에서 관리기관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 전면 변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단계,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단계가 있다는 점 먼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변경이 되면은 반드시 수정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들이 결과물이 잘 되어 있는지는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그게 잘 이행이 됐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이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수정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도 확인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수정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도 승인을 받으시고 나서 이후에 변경된 프로세스로 과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지가 가능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사유는 먼저 그 경영상 중요한 변화로 인해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제공기업이 선정이 취소가 되었거나 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수혜기업의 경우에는 그 휴폐업, 또 인수합병, 또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계약 해지 시 해지 비용 산정을 포함하여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의 협의 후 관리기관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관리기관은 해지 승인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수혜기업이 갑자기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공기업이 이미 서비스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악유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해지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기관에서 이걸 해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검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계약 해지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일 14일 이내에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은 상호 협의에 따라서 결정된 해지 비용을 지급 또는 반환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거는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관리기관은 만약에 해지 비용을 그러니까 수혜기업, 제공기업에게 지급 및 반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해지가 됐음으로 해서 반환된 금액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본사업도 포함을 해서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도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약의 해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 체결 후에 수혜기업 또는 제공기업이 참여기업 선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근데 처음에 충족한 것으로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참가 자격을 상실을 하기 때문에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동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계약 체결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해제의 효력은 소급하여 적용을 하되 관리기관은 운영관리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 효력 발행은 해제가 발견되는 날로부터 발행이 되는 게 아니고 발견되면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소급 적용을 합니다. 과거 거부터 다 저희가 책임을 물어서 뭐 비용 뭐 환수라든지 제재 조치가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의 해제라든지 해지 시에는 저희 공사, 한국관광공사는 별도의 중재라든지 지원을 해드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서 진행을 못할 것 같은데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공기업과 수혜기업 상의 악유가 있어서 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이거 우리가 좀 중재를 해주십시오. 라는 것도 저희가 중재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중재를 통해서 진행된 계약이 다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중재를 한 쪽에서도 또 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사자끼리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산 대금의 집행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기관인 관광공사에서는 하기사항에 의거하여 정산 대금을 여러분들한테 집행을 해드립니다. 먼저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지원금 산정, 관리 사용비 정상은 저희가 이제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비용을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리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제출한 서류 일체를 검토한 후에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혜기업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하며 회계기관에 승인을 득한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저희가 이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용 사용 내용에 대해서 다 저희 쪽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도 검토를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정한 회계법인이 있어요. 회계법인이 저희가 뭐 회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법에 따라서 자금이 잘 집행이 되어 있는지 뭐 감사 비슷한 거를 진행을 하죠.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은 간혹 가다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내역을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외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뭐 윤리 청렴 교육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가 전액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수뿐만이 아니고 제재 조치까지도 같이 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수정 및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시청 내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적정 금액으로 감액을 조정하거나 해당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계법인이라든지 저희 사무국에서 이러이러한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보완을 하지 안 해주시거나 제가 또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는 것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깎아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대금 지급을 안 할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대부분 다 정상적인 정산 대금을 집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한 범위 내에서만 비용 지급, 자금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에 대한 잔액 처리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 사업의 지원금은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받은 자금은 무조건 다 쓰시는 게 원칙이고요.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차기 사업 참여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용을 다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원받은 자금을 몇 퍼센트 활용을 했느냐도 평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적게 쓰시면 평가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전액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계획을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그 수혜 기업에서 불가항력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운영 자문회의를 통해서 사업비 중단, 사업비 집행 중지, 사업비 회수 등의 조치도 저희가 별도로 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제가 그 전담 매니저 말씀을 드렸는데 전담 매니저가 여러분들 그 스케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예산 집행 사항도 점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집행률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면은 남은 예산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라는 계획서를 저희가 중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서를 반드시 저희 쪽에 보내주셔야 되고 예산 집행 계획서를 그게 검토를 해서 이 정도 계획서면은 사업 마무리까지 예산 집행을 전액 다 사용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좀 애매해요. 끝까지 좀 쓰기가 어렵겠다 하면은 그거는 저희가 또 중간중간에 쓸 수 있도록 계속 또 저희가 피드백이라든지 관리 조치가 들어갈 예정이니까 저희랑 같이 그러니까 그 스케줄 관리가 사업 진척도 관리만 하지 마시고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참여 제한 및 제재 조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공기업과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정상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고 하니 앞서 제가 이제 다양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를 잘 이용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돈을 같은 과제를 가지고 여기서 돈 받고 여기서 돈 받고 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수혜기업은 그게 없는데 제공기업들 중에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오히려 제공기업이 수혜기업한테 먼저 제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공기업이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하시면은 절대로 따르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자금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청이라든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해서 디지털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한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청금 자체가 차후에 이게 뭐 진실로 그러니까 거짓으로 밝혀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이 만약에 차후에 밝혀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지원금 최종 집행률은 성과평가 시 다음과 같이 반영한다고 되어 있죠. 제가 앞서서 전환 사업 지원금은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평가할 때 점수를 좀 낮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의 69% 이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 점수가 1점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사업도 원천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적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70에서 84% 정도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5점 만점에 3점만 저희가 드릴 수 있고요. 85에서 100% 정도 집행을 했을 때만이 성과평가 점수 만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금 집행은 최대한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그 참여 제한이나 제재 조치에 해당되는 부당 행위를 알게 되신 경우에는 여기 저희가 그 접수처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으니까요. 저희가 익명이 다 보장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거나 들으신 경우에는 저희 쪽에 접수를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후속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평가 및 사업 관리입니다. 성과 및 예산 관리입니다. 관리기관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수혜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자금 집행을 독려해야 하며 또 국고 보조금 집행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집행을 독려하거나 또 이 부진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또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팔로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성과평가는 그 관리기관은 성과평가를 위해서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은 요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 서류들은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잘 완수가 되어 있는지 또 이후에 이 기업은 이 그 사업 이행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그리고 또 진도 확인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니만큼 사업 종료 이후에 공사라든지 저희가 요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관리기관, 제공기업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알게 된 수혜기업의 비밀 영업 실적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제공기업이 수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수혜기업의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본 사업의 목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누설이라든지 발송이라든지 활용은 절대 하지 않음을 제공기업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윤리 뭐 서약서라든지 기밀유지 서약서도 제가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밀 유지 의무사항 저희가 잘 준수한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컨설팅 및 코칭 세부사항입니다. 오늘 지금 입문형과 활용형 최초로 선정된 기업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설팅은 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지원 그리고 과제 추진 방향 설정 등의 사업 수행 지원을 위한 전문가 자문 형태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사내 경영 환경, 또 ICT 기술 활용, 홍보 마케팅 분야 중에 기업에서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총 3회 컨설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월 1회 정도 수준으로 해서 총 3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 사내 경영 환경은 이 고객 관리, 또 업무 자동화, 데이터 활용, 경영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ICT 기술 활용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분야 활용 기술, 또 ICT 기술 연계 자문 등의 내용을 컨설팅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홍보 마케팅은 실전 홍보 마케팅, 기업 브랜딩 전략 등 내용으로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컨설팅 대상은 지금 오늘 참여하신 입문 활용형 기업들이 대상이 되고 오늘은 여기 계시진 않지만은 이 후속 희망형 기업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컨설팅 존은 저희가 이제 이게 끝나면은 메일로 그 수요 조사를 위한 그 구글 폼, 이 수요 조사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역이라든지 또 어떤 분야를 희망하는지 일지망, 있지망 이런 것들을 다 기재해 주시는데 거기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기업 소재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려고 또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 소재지라든지 또 희망 분야를 고려해서 3에서 4개사 정도로 구성을 해서 한 개 조에 3에서 4개사 정도로 배정을 해서 조별로 저희가 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조별로 특정 장소에 특정 날짜에 모여서 집합교육의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컨설팅 조편성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또 컨설팅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수요조사는 오렌테이션 종료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채팅창으로 되어 있는데 채팅창이 아니고요. 메일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메일로 수요조사 구글 폼에 응답 요청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거기 링크로 타고 들어가셔서 가급적이면은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 지역과 또 조편성 그리고 컨설팅 날짜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코칭은 이제 심화형 기업에 해당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부 사항도 이제 앞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상은 이제 입문 그리고 활용으로 선정된 기업들이고요. 총 3회 회차별 2시간으로 총 3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조배 예정은 희망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3에서 4개사가 1조로 구성되는 것으로 저희가 조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입문 활용 오늘 계신 분들은 3회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후속 심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희망시에 컨설팅 참여가 가능합니다. 본 교육 외에도 제가 앞에도 한번 프로세스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관광공사 별도 사업으로 2022년 여행업계 디지털 역량 강화 오프라인 교육도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런 컨설팅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려면은 관련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차후에 제공기업을 선정을 한다든지 제공기업의 결과물을 활용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그 디지털 역량 강화 오프라인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Q&A 시간인데요. Q&A 진행을 하기 앞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듣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해주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과 답변을 같이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첫 번째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기존 제공기업 풀에 원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에 수혜 기업이 추가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그거예요. 수혜 기업이 있는데 내가 잘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잘해요. 실력도 있고. 근데 저희 그 제공기업 리스트에 그 매칭 홈페이지에 그 리스트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천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다만 그 계약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공기업으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제공기업도 그냥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평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정의 평가 과정을 거쳐서 제공기업으로 등록이 되면은 그때는 그 기업과 매칭을 통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주시면 가능하지만 반드시 선발 절차를 통해서 제공기업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이후에 계약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동일 업체에 다수의 과제를 의뢰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 요 질문은 제가 채팅창에 누가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차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 올려주지 마시고요. 제가 요거 다 끝나면은 그때 제가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때 같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업체에 다수 과제를 의뢰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참여 분야가 다수인 제공기업의 경우에는 분야별 의뢰가 가능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업체 선택을 통한 과제 수행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수혜 기업이 과제를 3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과제를 한 개 제공기업에서 다 진행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3개 이렇게 이 3개의 과제가 진행이 되면 제공기업 입장에서는 하나가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하나가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한 안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과제별로 제공업체를 선정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과제별로 제공업체를 선정을 해 주셔야지만이 기한 내에 원활하게 과업이 수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정 업체에 몰기보다는 과제별로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공기업에서 수혜 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거는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엊그제 제공기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공기업이 받을 수 있는 수혜 기업의 수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몇 개 기업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건 제한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한 안에서 이 제공기업도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캐파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기한 안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까지만 수혜기업과 계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제공기업을 선택을 했는데 다른 수혜기업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작업이 딜레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약을 할 때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사업 계획서 변경이 있어서 과제 고도화가 아니라 아예 아이템 및 예산을 바꾸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거 변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컨설팅 피드백 등에 따른 과업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기간 변경은 이 관리기관 승인 절차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점 답변을 좀 드리고요. 부가세를 꼭 계약금으로 선입금해야 되나요? 예,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로 부가세는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의 형태로 일주일 이내에 반드시 제공기업에 입금이 되어야 됩니다. 컨설팅 조 지정 시 변경은 불가능한 걸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변경 요청하실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운영사무국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얼마든지 변경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또 22년도 참여 기업은 23년도 후속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마 지금 올해 초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 지금 디지털 전환 사업은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1회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아까 제가 뭐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셔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지 않고 본 과업을 잘 수행을 하시면은 내년도에도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올해도 이제 선발 과정 거치셨잖아요. 내년도에도 이제 선발 과정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이 되시면은 또 지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도 또 선발 또 응하셔가지고 선발이 되시면은 또 다시 지원을 받으시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공기업, 수혜기업의 별도 운영 매뉴얼이 있냐고들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계시는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바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디지털 전환 사업 운영관리 기준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운영관리 기준 문서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함께 같이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운영관리 기준, 뭐 법규사항이라든지 준수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고 계약서라든지 관련 서식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자료가 업로드가 되면은 반드시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 동영상도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내에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다른 분들한테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시면은 그 동영상을 시청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서비스 제공 기업들한테 수혜 기업의 연락 정보 등은 공유가 되시는 건가요? 라고도 많이, 이건 이제 제공 기업에서 많이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수혜 기업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칙에 의해서 사업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수혜 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연락처는 저희가 임의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알아야지 매칭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제가 매칭 홈페이지에서 1대1 문의사항 보여드렸죠. 또 서비스 제공 기업의 상담 신청하기 기능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괜찮다 하시는 기업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알려드리시면서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때 연락처를 오픈을 하시고 공개를 하시면은 그때 그 연락처를 보고 제공기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연락처를 드리지 않았지만은 필요할 때는 그 1대1 문의하기라든지 상담 신청하실 때 여러분들의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를 오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질문은 이제 제공기업에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을 하고요. 이걸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제공기업, 수혜기업 매칭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홈페이지에서 제공기업의 서비스를 확인을 하고 그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상호 협의 후에 이폼 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렇게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고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간의 계약 체결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협약 만료일인 12월 23일부터 30일 전인 11월 23일까지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 게 이제 23일까지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이때 맞춰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은 과업 수행을 할 때 시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보다 훨씬 전에 계약 체결을 해주십사라는 것들 또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사업 결과물 도출은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나요?라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결과물 도출은 해당 계약의 계약 만료일, 그러니까 계약 만료일이 계약을 하는 것은 그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을 한다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반드시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변경 과정을 또 거치시면 되시겠죠. 예.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혹시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데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하기 좀 애매한, 그러니까 별도의 해석이라든지 공사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다 메모를 해놓을 겁니다. 메모를 해놨다가 차후에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개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어떤 분이 이 제공기업 선발은 수시로 이루어지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희가 필요하면 수시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정의 평가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제공기업을 선발을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신규 기업분들은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았는데, 예, 어떤 분이 이제 계약 만료일이 12월 23일까지이니
모든 결과물은 12월 23일 전까지 완료가 되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제가 지금 공사하고 계약 날짜를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은 12월 23일까지 완료가 돼야 되겠죠. 예, 그게 맞는 건데, 만약에 공사하고 계약 기간이 요거보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만큼 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지침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완료 후 결과 보고 양식은 미리 공유되나요?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운영관리 기준, 요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이따가 공유해드릴 운영관리 기준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잠시만요. 서식을 제가 어, 예, 여기에는 그 증빙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서식은 다 드립니다. 예, 완료 보고 서식은 저희가 다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서식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은 서식을 다 드립니다. 오늘 주신 자료는 제가 드린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운영관리 기준하고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자료 그리고 지금 오늘 진행한 그 오리엔테이션 그 동영상 이것도 같이 제가 올릴 예정입니다. 제공기업의 계약과 검토, 최종 계약 완료까지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될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과제별로 틀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과제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상호 간의 협조가 되고 상호 간에 이제 긴밀하게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이 과제는 몇 달이 소요가 되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선정을 할 때 그 제공기업하고 잘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공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수혜기업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은 기술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기업이 할 수가 있지만 홈페이지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이런 내용은 수혜기업이 제공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수혜기업에서 제공을 안 해주시면은 제공기업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작 업무를. 그래서 수혜기업이 얼마큼 잘 협조가 되고 또 제공기업도 수혜기업이 원하는 의도를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계속 이 디자인을 계속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만이 그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한 달이라 두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과제에 열정을 갖고 또 잘 협조를 해주시고 많이 신경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단축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과 평가 시 평가 기준은 지금 저희 그 운영관리 기준 안에 평가 기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우수 수요의 기업은 내년에 자동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게 인센티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상호 협의 안에 기한이 무제한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본 사업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이라고 하는 그 기한 안에는 계약을 해주셔야죠. 예. 계약 만료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만료일은 그 11월 23일까지 반드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제공기업과의 그 계약 만료일은 저희가 이제 이 본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계약사항의 내용이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만료일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 만료일에 대한 지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 만료일은 언제까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온라인 홍보 마케팅 비용에 홈쇼핑 방송이나 커머셜 라이브 방송 비용도 포함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그 홍보 비용은 제가 한 3가지 정도 사례를 드렸잖아요. 그거 외에는 이제 공사에서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홍보 비용을 사용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세요. 왜냐하면 요새는 홍보 툴이 너무도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정 예를 들어서 지금 문의를 주신 커머셜 라이브 방송이 공사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홍보 비용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문의를 해주신 기업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겁니다. 요러요러한 부분도 홍보비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전파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저희 쪽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사용 여부를 같이 알려드리고 전체적으로도 전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계약금까지 지불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제공기업이 불성실하다면 계약금은 온전히 수혜기업이 책임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번 제가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을 3번을 진행을 하는데 제공기업은 이제 수혜기업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좀 협조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수혜기업은 제공기업이 불성실하면 어떡하냐, 실력이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이 기업의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이 많고, 기술적으로 이 정도의 과업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적인 평가는 다 완료를 해서 제공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이 불성실하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주관적인 것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악유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저희가 해결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다가 이 제공기업이 좀 너무 불성실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담 매니저를 두는 이유도 이런 단계를 다 정교하게 팔로우하기 위해서 전담 매니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다들 성실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제공기업도 저희가 저도 뭐 몇몇 기업을 만나봤는데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또 관광업계 이쪽에 경험이라든지 실적도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런 것들은 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또 협조도 잘 해주셔야 돼요. 또 제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수혜기업이 너무 협조가 안 돼서 일이 진척이 안 된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약이 되면은 서로 간에 좀 믿음을 가지시고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구축 과제인데 클라우드 서버 사용 비용으로 인한 라이센스 완전 이전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에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뭐 특정 장치가 설치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이센스라든지 그리고 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앞선 그 오리엔테이션 때도 요 관련된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저작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센스 이전 그리고 뭐 서버 구축이나 장치가 설비가 저희가 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자금 지원에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산 대금 집행은 제공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금 지원은 여기 수혜기업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정산 대금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하는지는 이제 수혜기업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정산 대금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내역과 증빙 자료는 다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기제출한 사업 수행 계획서에 명기한 내용 중에 일부 사항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대로 이제 이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계획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제가 이제 그 관리기관에서 이제 검토를 하죠. 왜 못했는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약간 익숙지가 될 수가 있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지원 지금을 축소를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평가를 해서 제가 후속 결과를 진행을 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계획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어떤 분이 또 ERP 구축 과정에 필요한 유료 에디터도 디지털 전환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요? 이것도 제가 앞서 그 뭐 라이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 그 사무국 직원이 채팅창으로 좀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계약 종료는 협약 만료일인 12월 23일 전까지 계약이 종료가 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산 서류는 과업 수행 이후에 제공 기업에서 제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부분도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 시작은 지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드렸을 텐데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90개 가까운 제공기업이 이미 그 서비스 홍보 자료를 다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장 뭐 오늘 저녁부터 제공기업 그 탐색 어떤 분이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공기업 그 정보 탐색 다 가능하시고요. 정보 이게 서칭도 다 가능하시고요. 계약은 뭐 여러분들 이제 협의만 잘 되시면은 당장 뭐 내일이라도 진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당장 뭐 내일은 어려우실 거고요.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공기업에 대한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색이라든지 정보 보시는 거는 지금 당장 바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단 회원가입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어떤 분이 2022년 신규 제공기업 리스트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공기업 리스트에는 작년에 이미 선정된 기업도 있으시고 올해 신규로 선정된 기업도 있으신데 왜 이게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혹시나 제공이 가능한지는 제가 공사 쪽에 여쭤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제가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12월 23일이겠지만 과업 완료일이 반드시 12월 23일 전까지 돼야 되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계약 종료 때까지 과업이 완료가 된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게 저도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 종료까지 과업이 완료가 돼야 되겠죠. 예,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계약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분이 제공기업과 매칭이 완료된 경우에 제공기업과 과제 진행 협의 후 표준 계약서 작성은 제공기업에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계약서 작성해 보셨겠지만 계약서는 양쪽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공기업이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제공기업이 작성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걸로 수혜기업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서를 가지고 제공기업이 먼저 보고 내용을 보고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제공기업 뭐 주소 적고 뭐 적고 도장 찍고 수혜기업한테 넘겨주면은 수혜기업이 그거 보고 이제 또 다시 또 검토하고 여러분들 도장 찍고 검토하고 넘기면 공사에서 승인을 하면 그때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저희 직원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 뭐 계약 만료, 과업 완료 계속 문의를 해주셨는데 과업 완료도 12월 23일 전후로 엄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반드시 12월 23일 전에 과업이 다 완료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 전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을 미리미리 해주십사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홈페이지에는 작년 기준으로만 올라와 있어서 현재 리스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홈페이지에는 21년, 22년 기업 모두 조회가 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뭐 21년 걸 먼저 올린 게 아니고 지금 선정된 기업, 올해 선정된 기업도 저희가 다 지금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21년, 22년 기업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기업 중에 22년에 신규로 선정한 기업의 리스트를 볼 수 있냐고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와 협의를 해서 그것만 별도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정보를 해 드릴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제가 공사하고 문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보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수혜기업 계좌로 전액이 입금된 후에 수혜기업이 제공기업에 비용을 지급을 하는 건가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 성금 지급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일을 착수를 할 때 성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운영관리 기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성금 지급에 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저희가 성금 지급을 먼저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필요하면은 제공기업한테 먼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어떤 분이 이제 올해 12월 중순 안으로 결과물까지 나와야 한다는 게 신규 선정된 수혜 기업으로서 걱정되기도 합니다. 제공기업과 협의부터 서둘러야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과제가 완료가 돼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계속 드리면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뭐 9, 10, 11, 12 한 4달 안에
이 과업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하실 수 있으세요. 예, 뭐 작년에도 이렇게 다 진행을 하셨고 여러분들만 이제 충분히 협조를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는 목적은 이 제공기업과의 원활한 선택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또 진행하는 거니까 컨설팅 진행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 부분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기한 내에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 어떤 분이 이제 컨설팅을 먼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어떻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컨설팅은 저희가 1회차 컨설팅은 9월 안에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9월 안에. 왜냐면 여러분들 바로 이제 컨설팅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어야지 계약 기업을 선정을 할 때, 제공기업을 선정을 할 때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회차 진행을 제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뭐 9월, 10월, 11월 세 번 나누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컨설팅 3회차까지 끝나고 계약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회차만 진행하셔도 어느 정도 컨설팅에 대한 윤곽은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 1시간 반 시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후에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전담 매니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명단을 갖다 공개해 드릴 텐데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후에 진행을 하실 때 뭐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건의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전담 매니저라든지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연락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질문을 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답변을 못 해드린 것들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공지사항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자료와 또 운영 관리 기준 그리고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게 또 저희가 이제 나중에 지나 보면은 분명히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끝났지만은 저희가 자료 올려드리면은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운영 관리 기준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떤 분이 이제 업로드해 주신 홈페이지가 아까 제가 그 자료에 있는 홈페이지가 동일하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동일합니다. 그 안에 공지사항에서 제가 올려드릴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장시간 오리엔테이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게 선정이 되셨으니만큼 적극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최대한 좋은 성과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오리엔테이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